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 우리 열차는 136쪽이요. 136. 네, 어서오세요. 136쪽. 거기 07 표현대리 열차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문적 봤지만, 대리가 이제 세 문제 나온다 그랬죠. 그죠? 대리가. 이제 대리는 원칙적으로 유권 대리. 자, 대리 권한 있는 사람이 대리한 걸 유권 대리. 다음, 반대말이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하는 걸 무권 대리라고 그랬죠. 무권 대리. 유권 대리에서 한 문제. 무권 대리에서 이제 두 문제가 나오는데, 무권 대리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 협의의 무권 대리. 협의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 이거는 자 유동적 무효라고 그랬죠. 아직은 유동적 무효다. 여기까지 했죠. 오늘 배울 게 이 무권 대리 일종인 표현 대리를 배울 거예요. 표현 대리. 자,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는 무권 대리인데 마치 유권과 같이 대리권 있는 것 같은 그런 외관상 표현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은 유권 대리라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표현 대리. 표현 대리 결국에서 유권과 무권의 중간점에 있는 거예요. 표현 대리는. 자, 이걸 정확한 게 선의 무과실. 자, 선의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것. 무과실은 과실 없는 것.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 보호제도입니다. 상대방을 보호하게 만든 게 표현 대리. 조금 나오겠지만 표현 대리는 세 가지입니다. 125조 표현 대리, 126조 표현 대리, 129조 표현 대리인데 시험은 거의 126조 여기서 나옵니다. 왜? 현실적으로 이게 가장 많아요. 5, 6, 9 이렇게 5, 6, 9 법조문이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 126조 표현 대리 이걸 줄여서 월권 대리라 그래요. 월권 대리. 거의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월권 대리. 자, 그럼 교과서 가기 전에 설명을 조금 하고 갈게요. 자, 표현 대리. 표현 대리 한자부터 어려워요. 이게 드러나죠. 여기 이제 볼견자로 쓰이는데 이게 볼견 여기서는 나타날 현자로 쓰인 거예요. 나타날 현. 바깥으로 드러날 표, 나타날 현인데 드러나기로는 마치 표현 대리.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질은 대리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애매하게 표현되는 거죠. 갑이 본인. 갑이 본인. 을이 이제 대리권이 없어요. 대리권이 없으니까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 대리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상대방 병이 을과 이제 대리 계약할 때는, 자, 을이 이제 나는 갑의 대리이다 라고 갑의 이름으로 이제 대리해야 되겠죠. 이걸 현명이라고 그랬죠. 갑의 이름을 나타내 가지고 자, 나는 갑의 대리이다 라고 해서 갑의 이 땅을 대신 팔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 대리 매매 계약을 하는데 대리권이 없는데 마치 이 사람은 대리권 있는 것처럼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병을 이제 이 사람이 대리권 없는 걸 몰라야 돼요. 모르는 걸 선이라 그러죠. 선의. 모르는 데 대해서도 과실이 없어야 돼. 선의 무과실일 때는, 선의 무과실, 삼각형동입니다. 선의 무과실일 때는 이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 대리권이 없지만 마치 결론은 이 사람이 대리권 있는 유권 대리와 같이, 유권 대리는 아니지만 같이 이 갑에게 이 계약의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갑에게 전적인 100%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전적인 책임진다는 거죠. 그 책임이라는 게 바로 권리 의무를 갑이 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을 만약에 1억에 을이 팔았다. 갑은 돈 1억을 받고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됩니다. 유권하고 똑같죠. 대리권은 없지만 유권과 같이 갑이 책임을 지는 제도예요.
자, 그러면, 자, 무건이기 때문에 또, 무건과 같은 건 뭐냐 하면, 일단, 갑이 책임을 지는데, 이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추인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먼저 추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추인 거절을 못 해요. 추인 거절권이 없다. 이게 이제 협의의 무건들의 차이죠. 근데 병은 자, 이 사람 보니까, 우리 전문적 배웠던 최고권. 다음, 철회권. 여기다가 이제 한 개 더 줍니다. 여기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요거죠. 이게 선이 무가 실릴 때만, 세 번째, 선이 앤더 무가 실릴 때만, 이 병이 갑보고 이 계약의 책임지라는 것을 표현대리 주장이라고 그래. 표현대리 주장권을 가집니다. 표현대리 주장권은 병만 가져요. 이 사람은 병은 보세요. 이 표현대리 계약이 자기한테 유리하면 표현대리를 주장해가지고, 자, 만약에 이 땅이 3억짜리예요. 3억짜리인데 병이 한 1억에 샀다. 병이 유리하잖아. 그럼 너 표현대리 주장하면서 책임져라 그러면서 돈 1억 주고 소유권 너무 받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불리하다면, 자, 이게 3억짜리 아니라 5천만 원짜리인데 잘못해서 1억에 샀죠. 불리하잖아. 불리하면 계약을 철회해서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 표현대리 계약이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표현대리를 주장해서 유효를 주장하면 돼요. 근데 불리할 때는 철회해가지고 무효를 주장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의 보험이다. 갑은 오로지 자, 유효 주장밖에 안 돼요. 자, 책임져야 되니까 추인 거절을 못하죠. 자, 이 사람을 표현대리냐. 자, 표현대리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대리는 병만 주장할 수 있어요. 병만 이 계약에 대해서 너 책임자로 주장할 수 있고, 갑은 표현대리 주장을 못합니다. 표현대리 주장을 못해요. 얘도 을도 표현대리 주장 못합니다. 오로지 표현대리는 이 병만 직접 상대방 병만 주장합니다. 이 표현대리는 병보제도입니다. 자, 이걸 쉽게 해서 표현대리는 as if 생각하면 돼. 자, 마치 이 팩트는 이 사람이 대리권이 없어. 무권대리인이야. 무권대리인데 팩트는 그런데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마치 유권대리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대리권이 없는 무권대리가 바로 표현대리가 됩니다. 자, 좀 말이 어려워요. 의 보세요. 자, 양가로 1번에 의 봅니다. 표현대리. 자, 표현대리 제도는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그 외관에 줄 것은 외관. 자, 한자입니다. 바깥의자, 볼간자. 자, 외관상은 남들이 봤을 때 병이 본다는 거야. 병이 봤을 때는 마치 대리권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있다는, 외관이 바로 바깥에 보는 거죠. 외관. 이 생긴 데 대해서 본인 갑이 주고 갑에게 자, 이 사람이 대리권이 없는데 마치 자, 있는 것처럼 이렇게 as if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데 대해서 갑이 원인을 제공합니다. 원인 제공. 갑이 이제 마치 어른 대리권이 없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126조 한번 들어보면, 자, 갑이, 자, 을에게, 자, 가장 쉬운 게 을에게, 자, 만약에 우리 집을 은행에 가서 재펴가지고 5천만 원 빌려와라라고 5천만 원 빌려오는 대리권을 줬어요. 그래서 5천만 원 대리권이 있죠. 을이 이제 은행에 가서, 이 병은행에 가서, 자, 이 집을 재펴서 저당권 설정해주고 5천만 원 차용해 옵니다. 5천만 원 이거는 유권이 되죠. 유권 대리니까 갑이 5천만 원만 책임을 지면 돼요. 그럼 정당한 유권이잖아. 그 사람이 5천만 원의 대리권 수여받는데 이걸 초과하는 거야. 초과해서 1억을 대출받아 왔다.
그러면 5천까지는 유권이지만 이 초과된 5천 요거는 무권이잖아요. 대리권이 없는 거잖아. 무권. 근데 이 사람에게 위임장도 주고 인감 증명 줬으니까 은행은 이 을에게 이 1억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 것이라고 선의로 잘못 믿은 거죠. 그리고 무과실로 대출해 줬다면 이 갑은 1억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월권대리라 그래. 이 포인트입니다. 병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표현되야 되는 거예요. 병이 만약에 자 5천만 원 초과해서 알았다면 표현대리가 성립 안 돼요. 자, 선의 무과실 때문입니다. 자, 보죠. 외관. 다시 보죠. 표현대리는 대리권 있는 것 같은 외관 또는 외형이 생긴 데 대해서 본인이 원인 제공, 원인이 바로 125조, 제 126조, 129조 소정에 줄것의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 본인이 원인 제공한 경우, 그러한 외관, 외형을 믿은 신뢰한 줄것에요. 선의 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삼각형 두 개, 선의 무과실의 제3자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 갑이 책임 앞에다 전적이라고 하죠. 100% 전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여기 표현대리 뜻입니다. 표현대리는 외관을 만드는 데 대해서 본인에게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 선의 무과실의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책임, 즉 권리 의무를 귀속시키는 제도입니다. 자, 양가로 2번 표현대리는 자, 그것은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 표현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만 본질은 무권대리다. 무권대리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밑에 판례 한번 보세요. 찾아놓은 판례. 주기 표시하고 판례. 표현대리는 거래 상대방은 병입니다. 병보호와 거래 안전은 을과 병의 거래 안전, 을과 병의 거래 안전 유지를 위해서 법률이 본래는 무효인 무권대리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으로서 신표. 자, 줄거세요.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하여 표현대리는 무권이라 그래서 무권대리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표현대리도 무권대리니까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그걸 잘라주고 또 줄고 나갑니다.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자, 여기서 조금 조심할 게 있어요. 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민법이 어려운 이유가 용어가 많아요. 자, 항상 법원은 소극적이죠. 법원은 주장한 것만, 자, 이렇게 주장한 것만 재판해 줘야 됩니다. 주장하지 않은 것은 재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자, 병이 유권대리를 주장했어요. 유권대리를 주장하면 유권대리만 재판해야 돼. 무권대리는 재판을 못 해요. 만약에 병이, 자, 표현대리를 주장했다. 그러면 표현대리만 재판해 줘야 됩니다. 자, 그 점을 알면, 자, 죽었습니다. 유권대리를 주장했어요.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줄거세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유권대리를 주장하면 유권대리만 심판해야지 표현대리 주장은 포함되지 않으니까 표현대리를 재판할 수는 없다. 자, 바로 옆에 기출문제 보세요. 바로 왼쪽. 이렇게 출제된 거요.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틀렸죠, 그죠? 왜? 표현대리는 무권이니까 유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X 이렇게 출제합니다. 자, 그럼 일단 표현대리는 자, 오른쪽 하나씩 가보죠, 이제. 자, 2번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 아, 표현대리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자, 제 125조가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 외울 때 그냥 표시대리 이렇게 하면 돼.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
자, 갑이, 자, 기억해야 됩니다. 자, 갑이 대리권 수여를 안 했어요. 대리권 안 줬어요. 안 줬으니 이 사람 무권 대리야. 무권. 대리권 수여를 안 했는데 마치 조심해야 돼. 마치 준 것처럼 표시만 한 거예요. 대리권 수여 안 했으니까 무권이야. 마치 표시만 하니까 이 사람이 표현 대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대리권 안 줬는데 마치 준 것처럼 표시됐어요. 자, 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갑이 을에게 수권은 안 했어요. 대리권 수여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갑이 을에게 위임장을 줬어요. 위임장 줬어요. 자, 위임장. 자, 위임장과 수권은 다릅니다. 이 병은 자, 위임장을 을이 가지고 있으니까 을이 갑의 대리인구나 라고 이 사람은 자, 수권이 아닌 걸 몰랐다는 거죠. 선이. 모르는데 과실 없이 이 을과 대리계약 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갑이 위임장을 안 줬으면 이 사람은 계약 안 했었겠죠. 그래서 갑이 위임장 줬기 때문에 이 계약에 대해서 너가 책임을 지라. 책임. 이게 바로 대리권 수여 표시에 한 표현들. 분명히 수권을 안 했다 그랬어요. 안 했는데 마치 준 것처럼 표시했으니까 너가 원인 제공했으니까 이 계약에 대해 책임지라는 거죠. 그럼 표현된 병만 주장합니다. 자, 하나씩 가보죠. 자, 125조 조문 나오죠. 박스 안에. 자, 제목 외워야 됩니다. 대리권 수여 표시에 한 표현 대리. 줄여서 표시 대리를 깨우세요. 125조는 표시 대리. 대리권 수여는 안 했는데 마치 준 것처럼 표시한 대리입니다. 자, 법 조문 겁니다. 제3자에 대해서 제3자를 병이라고 놓으세요. 병에 대해서 타인 을에게 대리권 수여함을 줄거세요. 표시한 자는 심표, 표시한 자가 갑이야. 갑은 그 대리권의 범위 내수행한 그 타인 을과 제3자 병 간의 법률행위적 계약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누가 책임진다고? 갑이 책임집니다. 자, 그러나 제3자가 병이 대리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개념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법 조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은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랬죠? 자, 그랬을 때 보세요. 그러나 병이 이것을 알았거나 항상 법에서 알았다 그러면 악입니다. 악이 알았다. 이 사람이 대리권 없는 걸 알았다 또는 조금만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과실로 몰랐다는 거죠. 항상 법은 알았다, 악이 알 수 있었다, 과실을 바꿀 줄 알아야 돼. 이럴 때는 이제 갑이 책임을 안 지컬을 하지 않으니까 반대로 알았다의 반대 선이 몰랐다. 오와의 반대 엔더는 점으로 갑니다. 다음에 과실의 반대는 무과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125조 표현들이 126조 표현들이 126조 표현의 공통점이 상대방은 삼각형 두 개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그래야만이 병이 너 이 계약에 책임질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표현 대리를 주장 못합니다. 자, 밑에 1의 설명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137쪽이에요. 자,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란 줄여서 표시 대리란 본인 그러면 갑이야. 항상 우리는 대리 공부할 때는 갑, 을병을 탁탁 적어가면서 공부해야 돼요. 본인 갑이 그걸 안 그러면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 제3자 병에 대해서 대리인 을에게 대리권 수여했음을 표시 줄거 표시는 하였으나 대리권 준 것처럼 표시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리권 수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않은 경우 그 무권 대리인 을이 통지가 바로 표시죠. 표시받은 상대방 병과
대리 행위는 계약으로 바꾸면 돼. 대리 계약을 한 경우에 본인 갑이 그 무권 대리인의 계약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왜? 본인 갑이 원인 제공했으니까. 자, 2번 요건가입니다. 자, 양가로 1번 줄거세요. 대리권 수요의 표시, 여기 포인트입니다. 대리권 주지 않았는데 치 준 것처럼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조심. 표시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뭐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위임장 주는 게 많습니다. 자, 2번 표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무방합니다. 대표인회가 신문 광고죠. 또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무권 대리인을 통해 표시해도 무방해요. 근데 백지 위임장 주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 중에 3번이 많이 나옵니다. 대리권 수여했다는 표시는 무권 대리인 여기서 같은 말 표현 대리인이죠. 표현 대리인 대리 계약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대리 계약 체결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는데 철회는 표시 방법과 동일 방법으로 철회해야 됩니다. 표시 방법과 표시와 철회는 방법이 같아야 돼요. 그것도 거기 판례에서 동그라미 2번 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서 그 까만 색깔 있죠. 하나, 둘, 세 번째 줄. 자, 까만 색깔 쭉 나간다. 이 판례를 가장 많이 내요. 대리권 수여 표시는 방법에 제한 없다 그랬죠.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한 말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심표하나 찍고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 같은 말 추측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시가해서 명함이죠. 명함 사용을 성낙 또는 줄거세요. 묵인하는 것은 묵시적으로 하는 거죠. 묵인한 경우도 대리권 수여 표시로 볼 수가 있다. 자, 이와 같이 자기의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에게 안 뺏고 그걸 묵인하면 대리권 수여 표시가 되니까 본인이 125도 책임져야 돼요. 자, 오른쪽 기출을 보세요. 이렇게 출제합니다. 바로 옆에 기출.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에서 표시 방법은 제한이 없어. 대리권 수여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틀렸죠? 한정된다. X죠. 한정되지 않는다. 표시 방법은 제한이 없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럼 갑이 이제 위임장에 대리권 수여는 안 했는데 위임장에 보니까 자, 갑이 이걸 보고 우리 집 좀 1억에 팔아달라라고 위임을 했어요. 대리권 안 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 아세요? 자, 우리 공인중개사입니다. 갑이 공인중개사한테 우리 집 좀 1억에 팔아달라고 중개 의뢰를 했어요. 중개 의뢰하면 이 공인중개사는 갑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왜? 수권은 안 했어요. 아니고 수임인일 뿐이에요. 위임장만 수임인. 그 공인중개사는 대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 사람이 마치 갑의 대리인처럼 하는 그런 표현 대리인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대리권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할 때 만약에 여기서 1억에 팔아달라고 그랬죠? 그럼 가오 1억 요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해야만이 갑이 책임집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면 126조가 돼버려요. 그게 양가로 2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장 갑니다. 양가로 2번.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동해야 돼. 자, 표시된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자, 줄거세요. 그 범위를 넘은 경우는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줄여서 월권 대리는 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 범위를 넘었다. 그럼 126조 월권 대리가 됩니다.
자, 3번. 대리행위의 상대방은 죽었습니다. 통지받은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해야 돼. 통지받은 병과 대리계약을 해야 돼. 여기 30에 작년 나온 거죠. 그거 보죠. 저 갑이 병에게만 을에게 대리권 수여했다고 표시하였으나 병과 대리계약이야 돼. 그런데 을이 정과 대리행위한 경우는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누구한테 표시했으니까? 병에게 표시했으니까 병과 계약해야지. 엉뚱한 정과 대리계약하면 표현대리 성립 안 한다. 다음 네 번째 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상대방 병은 선이 무과실해야 됩니다. 선이 무과실해야 한다. 3번의 적용법입니다. 자, 이거는 같이 좀 정리하죠. 표현대리가 세 가지인데 125조, 126조, 129조가 있어요. 이거는 몇 조 내오죠? 5조가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 대리권 수여 표시, 이거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이 돼요. 임의 대리. 임의 대리만 적용되고 법정 대리는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리권 수여해야 되니까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여기는 적용이 안 돼요. 근데 126조와 129조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다 적용됩니다. 임의 대리도 126조 성립하고 129조 다 성립하고 임의 법정 전부 다. 125조만 임의 대리에만 적용이 되고 법정 대리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게 적용법입니다. 제 125조 표현대리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이 되고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억해야 됩니다. 125조는 대리권 수여를 표시해야 되니까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 대리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126조와 129조는 당연히 법정 대리에도 적용이 됩니다. 항상 표현대리 공부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비교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자, 가장 중요한 3번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입니다. 같은 말 적으세요. 126조 권한을 넘었다. 이걸 한자로 쓰면 월권대리라 그래. 권한을 초과한 월권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같은 말 월권대리입니다. 자, 126조는 또 법조문이 또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어 보세요. 126조 법조문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 권한 외의 법률행위, 즉 월권 계약을 한 경우에 제3자 병이 그 월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줄 거 보세요. 정당한 이유, 거기 포인트가 정당한 이유입니다. 이 병에게 정당한 이유, 이 정당한 이유가 바로 선의 무과실이라는 겁니다. 정당한 이유, 이게 바로 선의 무과실. 선의 무과실, 삼각형두개 선의 무과실인 경우 정당한 이유는 본인 갑이 월권 계약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이 있다. 이 월권들이 월권이 있다고 믿는데 선의 무과실인들은 본인 갑의 월권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자, 1의 내로입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줄이면 월권대리란 대리인이 자신의 대리권의 범위를 월권 넘어서 대리행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기억하세요. 갑이 을에게 우리 집을 은행에 제표서 5천만 원 차용해라. 5천만 원 대리권 수여했어요. 너 우리 병한테 가가지고 자, 나는 갑의 대리다 라고 현명해서 1억을 빌렸다는 거죠. 1억. 그러니까 5천 초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5천까지는 유권이지만 이 초과된 5천, 이게 바로 무권이죠. 무권. 여기에 대해서 병이 선의엔더 무과실이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갑은 1억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선의무과실 반대 악이나 또는 과실이 있다면 1억 책임 안 집니다. 요 5천만 원 요것만 기본만 책임져야 돼. 이걸 갖다가 기본 대리권이라 그래. 항상 126조는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어야 돼. 기본 대리권이 있어요. 기본 대리권이 없으면 울권이 될 수 없잖아. 여기 가장 포인트입니다.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 126조는. 자, 1번 요건입니다. 기본 대리권이 존재할 것. 반드시 기본적인 조금이라도 대리권이 있어야 돼. 동그라미 1번 갑니다. 이게 작년 33에 나온 거죠. 기본적 어떤 대리권 없는 즉 기본 대리권이 없는 자는 월권이 성립할 수가 없다. 5천만 원 필요하는 기본 대리권이 없다면 아예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2번 우리 어제 배웠던 거요. 저번 주 배웠던 거 복대리권과 일상가사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습니다. 복대리인이 그 권한 넘었다. 그래도 표현들이 성립하고 자 우리 부부 일상가사대리권이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 법률은 부부 사이에는 일상적인 가사에 대해서 서로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법정 대리권이 있어요. 줄여서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합니다. 일상적인 가사. 즉, 뭐 쌀 사고 애들 등록금 내고 이런 것은 자, 부부는 서로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법정 대리권이 있어요. 이 일상가사 대리권에 또 넘었을 때도 월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보죠.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읽어보죠. 즉, 부부 중 일방이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하여 일상적인 가사의 범위를 넘는 행위한 경우도 상대방 병에게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그 정당한 이유가 선의무과실이 되면 126조가 적용이 된다. 126조가 적용된다는 것은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상가사 대리권. 갑이 남편입니다. 남편. 을이 이제 부인이에요. 부부가 아닙니다. 갑의 땅입니다. 갑의 땅을 팔아라고 수권을 안 줬어요. 대리권 수여 안 했습니다. 무권이잖아. 무권에 대리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자, 을이 이제 병한테 가서 이 땅을 판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기본 대리권이 뭐냐? 일상가사 대리권입니다. 자, 을이 이제 갑한테 갑니다. 가서, 아저씨, 나는 갑의 부인인데, 지금 남편이 저 외국 출장을 가가지고, 지금 그런데 내가 이제 이 땅을 좀 팔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 사람 출장 가가지고, 자, 이 사람이 어느 선이죠. 만약에 무과실이라면 이 땅을 만약에 1억에 팔았다. 그러면 갑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이건 선의 무과실 전제를 합니다. 이 사람은 1억 받고 소유권 넘겨야 돼요. 이게 바로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월권 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3번. 아까 했던 거네요. 자, 왜 125조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냐 하면, 자, 우리 판례가 126조가 가장 많아요. 그러냐면, 125조하고 129조는 요 범위를 넘으면 안 돼. 125조도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동해야 돼. 이 범위를 넘어버리면 125조나 129조가 적용이 안 되고 126조 월권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126조 법조문이 가장 많아요. 판례가. 이게 그래 시험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른쪽 그게 3번 얘기입니다. 자, 제 125조 무슨 대리? 표시 대리와 129조 소멸 대리입니다. 소멸 표현 대리 성립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이 줄 것이에요. 권한을 넘은 대리인한테는 권한 넘었죠? 126조로 가야 돼. 넘은 경우에는 126조 월권 대리가 성립할 수가 있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되겠고, 맨 밑으로 내려옵니다. 양가로 2번, 권한을 넘은 대리 행위가 있어요. 월권 행위. 자, 동그라미 1번 줄겠죠? 권한을 넘은 대리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은행에 가서 5천만 원 빌려오라 그랬어요. 근데 5천이 아니라 1억 빌려왔다는 거죠.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장 갑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죠. 다음 페이지 가보면 제가 강의하는 것을 읽어보지 마세요. 헷갈려서 안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자, 그러면 문제는 요 기본 대리권. 기본적인 대리권하고 물권 대리 사이에 자, 동일성을 요하느냐? 동종성 아니에요. 별개, 서로 별개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본 대리권과 물권 대리 사이는 동종성일 필요는 없다. 자, 동그라미 2번 워낙 많이 출제. 물권 대리 행위는 기본 대리권과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고 전혀 별개라도 무방하다. 워낙 자주 나와요. 따라서 보세요. 따라서 기본 대리권이 등기 신청행위야. 등기 신청에는 공법상 권리입니다. 등기 신청이 즉 공법상 대리권이라도 표현 대리인의 그 권한을 넘어서 초월하여 권한을 넘어서 유월하여 대물 변제는 물건으로 대신 갚는 게 대물 변제입니다. 대물 변제는 민법상 사법상 계약한 경우에도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성립한다는 것은 본인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기 신청행위는 공법상 대리권이야. 공법이잖아. 공법. 근데 대물 변제는 사법이야. 공법과 사법은 전혀 별종이잖아. 이와 같이 별개의 종류라도 표현 대리가 성립합니다.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는 뜻은 본인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본인이. 자, 3번 가보죠. 동그라미 3번 중요. 표현 대리는 거래 안전 보호 제도이기 때문에 줄고 나간다. 대리 계약 자체는 유효해야 됩니다. 자, 표현 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 먼저 표현 대리도 자, 대리가 돼야 되니까 현명을 해야 돼. 나는 갑의 대리다. 현명을 해야 표현 대리입니다. 현명하지 않으면 표현 대리 성립 안 해요. 현명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이 대리 계약 자체는 유효해야 돼요. 대리 행위, 대리 계약이 유효해야 갑이 책임질 거 아니에요. 이게 무효라면 책임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현 대리는 반드시 본인을 현명할 것. 두 번째, 대리 계약은 유효할 것을 전제로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거꾸로 현명 안 했다. 또는 이게 무효다. 그러면 표현 대리가 성립 안 해요. 본인 책임 안 집니다. 이게 이제 따라서 나오죠. 자, 까만 색깔 줄였습니다. 대리 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면 무효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다. 하고 이 강행법규 위반 나오죠. 기억, 우리 앞에서 배운 거야. 따라서 기억. 정권거래법에 위반한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다. 니은 교인 총회 결의 없는 교회 대표자 목사가 교회 재산 처분은 무효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다음 디귿 이사회 심의 의결 없는 사립학교 이사장의 사립학교 기본재산 처분도 무효니까 표현 대리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리얼에 총회 결의가 없는 주택조합 조합장의 주택조합 재산 처분도 무효니까 표현 대리 성립하지 않아요. 마지막 출제된 게 미음이죠. 미음. 토지거래 허가제를 위반한 대리 행위는 무효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 3번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거. 3번 제3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정당한 이유 선의 모가지입니다. 선의 모가지. 자, 제3자의 범위 갑니다. 요거는 자, 제3자는 직접 상대방 병입니다. 병과 성계한 정은 제3자가 아니야. 직접 상대방 병만 표현들이 주장한다 그랬죠. 제3자의 범위 표현 대리에서 줄거세요. 제3자란
제3자라면 땅의 표현대리행에 직접 상대방이 된 자 병만을 지칭합니다. 병만을 지칭한다. 그런 점을 직접 상대방입니다. 옆에 적어서 성계인 정은 제3자가 아니다. 직접 상대방 병만 제3자입니다. 성계인 정은 제3자가 아닙니다. 다음 단가는 2번 정당한 이유 즉 선의무가질 판단식입니다. 자, 선의무가질 판단 요거죠. 요 대리계약할 때 항상 우리는 계약은 1월 1일 한다 그랬죠. 대리행위 당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 판단입니다. 대리행위 당시 기준 객관적 판단. 자, 동그라미 1번 정당한 이유 즉 선의무가실 유무는 줄여서요. 대리계약 당시 행위는 계약으로 바꿀 거면 대리계약 당시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심표. 그 이후에 사정은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 항상 대리계약 체결 당시에 선의무가지냐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객관적 판단이야. 자, 동그라미 2번 객관적. 표현대리인이 대리권을 갖고 있다고 믿었는데 상대방의 주문나간다 과실 있는지 여부는 즉 선의무가실 여부는 계약 성립 당시 1월 1일 당시에 재판사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다. 잘라줘. 객관적입니다. 표현되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면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과실 여부를 따져야 됩니다. 자, 3번 내려옵니다. 적용범위는 권한을 넘은 표현되는 법정대리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임의대리, 법정대리 다 적용이 됩니다. 이것도 바로 125조는 법정대리는 적용 안 되고 임의대리만 적용된다 그랬는데 126조와 129조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돼요. 법정대리 아까 대표적인 애가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그랬잖아. 일상가사 대리권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죠. 자, 마지막 이제 4.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 이걸 줄여서 소멸대리로 바꿉니다. 소멸대리. 자, 좀 외워봅시다. 125조는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 줄여서 표시대리. 자, 126조는 월권대리. 권한을 넘은 대리. 여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마지막으로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 소멸 후 대리. 그런 점을 조심해. 자, 그럼 이게 어떻게 구별되냐면 이 표시대리는 아예 처음부터 1월 1일 날 만약에 자, 표시대리 이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대리권이 없어. 아예. 자, 아예 대리권이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표시만 한 거죠. 이건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대리권이 없는 거야. 표시대리. 근데 월권 대리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죠. 그만큼 기본 대리권이 없으면 안 되죠.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기본 대리권. 기본 대리권이 없으면 월권이 성립할 수 없어요. 자, 소멸 후 대리는 자, 1월 1일 날은 처음에는 대리권이 있습니다. 왜? 대리권을 줬으니까. 근데 대리 계약할 때 요거는 대리 계약. 대리 행위할 때는 대리권이 소멸하고 없다는 거죠. 처음에는 있었는데 나중에는 소멸하고 없는 게 소멸 후 대리입니다. 그 차이예요. 표시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리권이 없는 거고 월권대는 조금이라도 기본 대리권이 있는 거. 이걸 초과하는 거예요. 근데 소멸 후 대리는 처음에는 대리권이 있었는데 계약할 때는 없는 거예요. 이게 소멸 후 대리입니다. 자, 소멸 후 대리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데 대표적인 내가 이런 겁니다. 자, 소멸 후 대리 한번 보시죠. 자, 갑이 자, 을에게 이 사람은 이제 우유 대리점입니다. 우유 대리점. 그런데 을에게 이제 수금 대리권을 줬어요. 돈 받아오라고. 수금 대리권. 병이 이제 나는 갑의 대리다라고 해서 자, 항상
우유값을 수금해 왔어요. 자, 1월. 그런데 옛날에는 대리권이 있었죠. 근데 이제 1년 지나 1월 1일 이 사람을 잘랐어요. 쉽게 해서. 잘랐어. 해고시켰어. 해고시키니까 대리권 소멸했잖아요. 대리권 소멸했으니까 자, 우유값 받으면 안 되죠. 근데 해고했는데 병한테 안 가르쳐줬어. 갑이 병한테 전화해. 나 해고했다. 얘한테 우유값 주지 말고 나한테 직접 달라. 이렇게 전화했으면 되는데 전화를 안 하니까 이 사람이 해고된 사실, 소멸된 사실을 모르고 있죠. 선이야. 모르는데 과실, 잘못이 없죠. 근데 해고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니까 병이 을한테 자, 우유값을 지급했어요. 지급하면 갑에게 지급하고 똑같아요. 이게 이제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돼요. 옛날에는 대리권이 있었는데 자, 우유값 줄 때는 소멸하고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선이 모가지라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돼요. 자, 의로 내려오세요. 의. 대리권이 소멸입니다. 무권 대리인이 된 자를 여전히 대리권이 있다고 자, 과실 없이 선의 모가지로 믿고 거래한 상대방 병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번 요건에서 1번만 기억하세요. 기존에는 옛날에는 대리권이 있었어요. 우유값 받을 대리권이 있었는데 대리행위 당시에는 대리권이 소멸하였어야 됩니다. 잘렸다. 그런 점 조심하고. 그래서 줄거세요.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되어 성립할 수는 없다. 이거 표현돼. 여기 보세요. 다시.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125조 표현되는 성립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처음에는 대리권이 있어야 되잖아. 처음부터 없다. 그럼 129조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겁니다. 그 점입니다. 그래서 129조는 처음에는 대리권이 있었는데 대리행위 당시에 소멸하고 없어야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기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해야 됩니다. 자, 3번 가장 중요한 거. 상대방은 선의 모가실 대리권 소멸 사실에 대해서 선의 앤더 모가실이어야 한다. 선의 모가실. 그리고 양가로 3번의 적용 범위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다 적용이 된다. 자, 그런 점을 조심하고 밑에 판례 있죠. 요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자, 129조는 요 판례 요것만 복대리 나옵니다. 복대리 무조건 이렇게 기억하세요. 복대리. 자, 복대리가 나오면 무조건 표현대리 성립한다고 기억하세요. 복대리는 표현대리 성립 안 한다는 판례가 없습니다. 자, 복대리 여기서 복대리. 이 판례입니다. 원래는. 자, 을이 지금 대리권이 소멸했어요.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것은 대리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대리권 소멸했어요. 잘랐어. 대리권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대리권이 없으면 복대리는 선임할 수 없죠. 그런데 대리권 소멸당했는데 복대리를 선임했어요. 그럼 대리권이 없는 사람 선임해서 이건 무권대리잖아. 그죠? 이 사람이 이제 복대리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병이 이 선의 앤더 모가실이라면, 선의 모가실이라면 갑에게 129조 표현들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판례야 보자. 두 번째 줄 읽었습니다.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 병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냥 읽어보죠. 상대방 병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뭐야? 선의이고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을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과실이 없다면 선의모가실이죠. 선의모가실이라면 129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왼쪽 기출을 보세요. 이렇게 출제됐어요. 보세요. 대리권이 소멸된 을이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면 민법 129조에 의한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X죠, 그죠? 성립할 수 있다가 돼야죠.
무조건 복대리란 말이 나오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 5번 중에 표시합니다. 표현대리 효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표현대리의 효과. 자, 다시 갑니다.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설명한 거예요. 자,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자, 대리권이 없는데, 이 병이 봤을 때는, 자, 선의 앤더, 뭐 병이 봤을 때 이 사람이 마치 대리권 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이 사람을 표현대리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쉽게 출제하시는 분은 표현대리라고 적어줘요. 근데 어렵게 출제한 사람은 이걸 또 무건대로 살짝 바꿔 똑같은 말이야. 표현대리도 무건대리니까. 이제 갑과 병이 이제 나는 갑의 대리이다. 현명을 해서 표현대리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 표현대리는 병만 주장한다 그래서 병만 너 책임져라. 이게 표현되죠. 쉽게 너 엿먹어라 이거죠. 이 계약에 엿먹어라 그러면서 엿먹어야 돼. 즉, 이 사람은 100% 전적인 책임져야 돼. 결론은 뭐하고 똑같아. 결론은 유권 대리와 같아지는 거야. 유권은 아닌데, 유권은 아니야. 무권이잖아. 무권인데 효과는 유권하고 똑같아. 100% 책임져야 되니까. 만약에 이 땅이 10억짜리인데 얘가 5억에 팔았다. 그럼 너 책임져라. 그러면 5억 받고 소유권 넘겨야 된다. 왜? 얘가 원인 제공했으니까. 무슨 원인? 125조. 대리권 수여 안 해놓고 마치 수여한 것처럼 표시했으니까. 또 126조는 기본 대리권을 줬으니까 초과된 분은 책임지라는 거죠. 129조는 옛날에 대리권이 있었는데 잘랐으면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줬으니까 책임지라는 거죠. 100% 책임지니까 자, 유효하게 책임을 져야 돼. 즉 추인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 책임 안 지겠다. 추인 거절 못해요. 이게 포인트라고 그랬죠. 추인 거절 못하고. 다음, 자기가 표현대리 주장 못합니다. 표현대리는 병만 주장한다. 엿먹으라는 병이 엿먹으라 그래. 내가 엿먹겠다 안 됩니다. 표현대리 주장 못하지. 그리고 병은 이제 자, 협의의 무권대리 주장하는 최고권, 철회권, 다음 지금 나오는 표현대리 주장권 3개 중 선택하면 되죠. 표현대리 주장권.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가보죠. 양가리 1번 표현대리의 법률 기속. 자, 줄거세요. 유권대리와 마찬가지로 유권대리 마찬가지로 본인 갑이 표현대리 계약 책임을 전적이라죠. 100% 전적인 책임을 진다. 100% 책임, 전적 책임을 집니다. 밑에 판례 1번 반드시 외워야 돼. 판례 1번. 판례 1번. 표현대리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그 본인은 표현대리 행위에 100%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전적인 100% 책임을 져야 한다. 잘라주고 만약 상대방에게 10% 20%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 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엿먹으라 그러면 100%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병에게 과실이 한 20% 있고 갑에게 과실이 있다고 해서 8대2로 통치지 못합니다. 왜? 조심하셔야 돼. 선이 무과실이야. 과실이 없을 때만 표현대리 성립한단 말이야. 이쪽에 과실이 있으면 표현대리 성립 안 해요. 과실을 상결하면 안 됩니다. 과실을 상기할 수 없고 100% 책임을 져야 돼요. 자, 양가로 2번 내려오세요. 표현대리 주장되는 권자는 표현대리 주장권은 병만 할 수 있어요. 병만. 자, 첫째 줄 줄거세요. 표현대리는 상대방 병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상대방 병 측에서만 주장할 수가 있다. 이 점을 조심해야 돼. 표현대리 주장권은 병만 주장할 수 있다. 즉 상대방 병이 표현대리 주장 안 하면 죽는다. 본인 갑이나 무권 대리인 어른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 자, 양가로 3번 내려옵니다. 자, 무권 대리 규정 적용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줄 긋고 표현 대리도 본질은 무권 대리권 없는 대리이므로 무권 대리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자, 2번 적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잘라주세요. 그 상대방은 최고와 철회할 수 있다. 자, 다만 조심. 본인은 추인 거절권은 없다. 자,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 더 적으세요. 요거 100% 갑은 100% 전적 책임을 진다. 그래서 추인은 가능해요. 근데 추인 거절 못하고 표현대 주장 못합니다. 상대방은 최고권, 철회권, 표현대 주장권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런 점 조심하고.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문제 하나 하고 조금 쉬도록 하죠. 자, 문제를 예제 문제고 2번 문제. 작년, 저작년 32회 문제 한번 보죠. 아직은 안 풀릴 거예요. 좀 어려워. 안 풀린다고 해서 집에 가서 머리 때리지 말고요. 아니, 자, 문제가 안 풀립니다. 제가 풀어드리는 것만 보세요. 자, 2번.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 32회 그러면 작년, 저작년이죠. 원래는 이제 34회입니다. 34회. 자, 내년 올해가 옳은 것 찾아, 옳은 것. 옳은 게 좀 어렵죠. 1번.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가 통보한 경우, 통보로 표시죠. 125조네요.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 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한 때는 요거는 표시받은 자하고 한 게 아니죠. 민법 125조 표현 대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죠. 자, 대리권 수여 표시를 병에게 했단 말, 병에게 했다면 병과 계약해야죠. 엉뚱한 정하고 계약했다. 이거는 표현대 성립 안 합니다. 125조는 통보받은 사람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다. 2번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자, 이거죠. 표현 대리 성립은 100% 전적 책임지라고 그랬잖아. 과실상계 못합니다. 2번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100% 책임져야지 8대2 통치자고 경감할 수는 없다. 3번 민법 제129조 표현대. 자, 보세요. 자, 제가 외우라는 이유가 다른 것은 지금 안 외워도 돼요. 최소한도 103조 실제 시험 나오는 게 뭐죠? 반사회 질서. 104조 불공정행. 그 다음 107조 비진의 표시 적어 놓으세요. 108조 통정의 표시, 109조 착오, 110조 사기강박. 요 정도는 뭔지를 알아야 돼. 왜? 실제 시험자가 이게 그냥 툭툭 튀어나와요. 다음 대리에서는 125조 표현대리, 126조 표현대리, 129조 표현대리. 시험은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출제위원들이 그대로 표현한단 말이야. 이런 것도 다른 조문은 몰라도 103 반사회 질서, 104 불공정행위, 7, 8, 90 진통 작사 유무지치, 125 표시대리, 126 월권대리, 129 소멸 후 대리. 자, 그걸 알아야 3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3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민법 129조 표현대리 이렇게 쓰잖아. 이게 뭐죠? 소멸 후 표현대리죠. 소멸 후 표현대리를 기본 대리권을 하여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랬죠. 있다 바로 이겁니다. 자, 125조 하고 129조는 요 범위 내에서 해야 표현대리 성립해. 근데 이걸 초과했다. 이걸 초과하게 되면 이 기본 대리권이 초과됐잖아.
초과되면 126조 성립. 이것도 129조 초과되면 126조 성립합니다. 그래서 126조가 가장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125조나 129조를 기본 대리권을 하여 126조 표현 대리가 될 수가 있다. 자, 4번. 대리 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는, 자, 이게 무효라면 표현 대리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효인 경우는 표현 대리 법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답 나왔네요. 4번. 자, 5번. 유권 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아니죠?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유권 대리와 표현 대리는 반대말이니까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대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자, 그럼 저 하단 좀 넘겨보세요. 자, 법률행위 무효와 이제 취소가 나와. 이제는 지금까지 배운 거 이제 살살 복습하면 돼요. 자, 조금 쉬었다가 무효로 가겠습니다.